되셨습니까? 각자같이 풀어보십시오. 준이는 미적분 몇 번 들었었어? 그 개념은 한 번 했고 응. 쌤 세 번? 네, 두세 번. 확통은? 확통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래요. 문제도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요? 선생님 고 여름방학 때 확통 수업 들어요. 물론 알고 있어. 너희는 그 수업 못 들어. 단지 기숙사란 이유만으로 못 들어요. 근데 확통 수업 어차피 여름방학 때 너희도 공부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맞아? 그래서 여름방학 때 확통 선생님 수업 들으면 그때 교재 신청하십시오. 확통은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돼. 한 권의 문제집으로 몇 문제 푸는 것하고 완전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알겠지?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 강의 여름방학 때 좀 들으면서 확통도 좀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확통은 평소에 선생님이 열잖아요. 방학 때만 특강식으로 여는 수업이니까 예, 방학 때 뭐해? 공부밖에 더 할 거 있겠어? 그래서 방학 때 확통도 들어놓으세요. 그리고 미적분 같은 경우도 앞에 딱 두 단원 빼놓고는 어쨌든 선생님 강의 거의 요번 6월 달에 끝나니까 미적분 필요한 사람들은 들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그러는 수밖에 없어. 선생님 말한 건데 특히 문과는 보니까 걱정할 필요 없겠더라. 문과는 엄청 널널하더라. 근데 이과는 목숨 걸고 가셔야 돼요. 수학에. 내가 수학에 이런 거 곤란해? 이과 폼나잖아요. 그래서 이과 가시면 곤란해요? 예. 폼 하나 가지고 이과를 가기엔 너희들의 그 갈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다는 거. 정상적으로 너희들이 수학을 포기하자. 난 이과 수포자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라면 포기하지 않고 갈 거면 진짜 죽어라 악착같이 선행하셔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진짜 수학 잘하는 애들 있지? 예, 어떤 애들이냐? 중학교 때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을 기하 벡터까지 전 과정을 3번씩, 최소 3번씩 들은 친구들 되게 많아. 조금 있지 않고 정말 많아요. 여기 없을 뿐이야. 이 동네에 별로 없을 뿐이지 정말 많아요. 그런 애들이 진짜 수학을 잘하거든. 고등학교 가서 정말 수학을 잘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단 한 명도 문과로 안 간다는 게 중요한 거야. 중요한 사실은. 전원이 이과로 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최상위권으로 올리려면 너희들은 중학교 때 부실했던 그 선행을 고등학교에 와서 목숨 걸고 해야 돼. 그 수밖에 없어. 잠 안 자고 하셔야 돼요. 선생님 가르치면서 죽지 않더라고 애들이. 가르치면서 이런 애들 많이 봤어요. 수학에 미쳐가지고 새벽 보통 평균 4시까지 수학 문제 풀고서는 다음날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수업을 이렇게 눈을 뜨고 하는 애들이 있어. 너무 피곤하니까는. 근데 죽지 않고요. 성적도 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죽을 것처럼 열심히 하십시오. 선생님이 예전 같으면 모르겠어. 예전에 맨 초반엔 그랬어. 야, 선행 안 되니까? 그게 어떻게 고등학교에 가서 최상위권으로 가? 서울대 연고대 어떻게 찍어? 힘들지. 기껏 가봐야지. 동국대, 건국대, 당국대인데 뭐 요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아니더라고. 그게 뭐냐면 학생들은요.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다는 걸 선생님이 15년 동안 가르치면서 알게 됐어요. 서울대를 진짜 갈 거라고 생각 하나도 못했던 애가 막 전교 40등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를 들어갔고 선행 하나도 안 돼 있고 고등학교 와서 처음으로 이제 시골에서 학교만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와서 처음으로 4월 달에 학원이라는 비스무리한 걸 들으게 된 게 선생님 수업이야. 얼마나 어이없어. 그런데 그런 친구도 서울대를 가더라는 거야. 3년 동안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밤잠 안 자고 진짜 죽어라 공부를 해서. 그게 너희들의 가능성이야. 너희들 안에 있는 거대한 거인이고 그 거인을 너희들이 깨부셔가지고 꺼내면 너희들이 원하는 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이룰 것이고 지금부터 난 딱 여기까지야. 아유 자야지. 아유 체력이 중요해. 자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편안하게 사시면 예 인생이 고등학교 때는 좀 편안할 것이고 예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부모님 피를 이렇게 쪽쪽 말려가면서 편할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독립하면서 무지 힘들 수도 있고요. 어쨌든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가능성을요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꿈을 자꾸 줄이지 마세요. 악착같이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남보다 조금 독해지고 남보다 조금 더 큰 열정만 가지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런 기적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어떤 속단도 하지 않아요. 학생들에 대해서. 넌 선행이 안 됐으니까 한계가 있어? 이런 얘기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저 원래 수학이 좀 약했는데요. 그 약했다? 이런 말 선생님 믿지도 않아요. 선생님 그 이런 애들 있잖아. 중학교 때 딴 거 다 잘해요. 근데 얘는 수학만 좀 공포감이 있고 수학을 좀 못해요. 이런 애들요. 수학 가르쳐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솔직히 말하면 어지간한 이과 애들보다 훨씬 잘하게 만든 애들 되게 많았어요. 되게 못했던 애가. 제일 심했던 케이스는 얼마나 심했던 케이스가 있었냐면 수학 8, 9등급 나오는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5점에서 24점 맞던 친구가 있었어요. 15점에서 제일 잘 맞은 게 24, 제일 못 맞은 게 15, 그리고 영어 경시대에는 학교 대표로 출전하던 친구.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딴 거 다 1등급 나오는데 수학만 완전 바닥에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 선생님을 언제 만났냐면 너희들보다 더 열악해. 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끝나고 선생님한테 찾아온 거야. 애들이 소개하는 거야. 우리 학교에서 수학 제일 못하는 애예요 라고 소개하는 거야. 왜 수학 제일 못한다고 소개를 했냐면 그 수학 선생님이 애들을 때린 거예요. 그땐 좀 오래됐어. 15년 전이라서 애들을 이렇게 막 때리는데 영어 점수 빼기 수학 점수 해가지고 그 점수 차만큼 때리는 거야. 걔 영어 경시대에 나간 애잖아. 100점 맞는 거야. 근데 수학이 15점에서 24야. 맞았다 하면 막 7, 80대를 맞고 있으니까 딴 애들 못하면 둘 다 못하는 애들 많거든. 둘 다 잘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보기에 쟤는 매일 선생님한테 죽어라 터지고 있는 거지. 야 수학도 얼마나 못하면 저렇게 끊임없이 맞을까 막 이래서 수학 제일 못하는 애요라고 소개시켜줬던 친구 있었어요. 그 친구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그의 수능 모의고사가 되게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려웠냐면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15점에서 24점 맞을 때 그 학교의 천재라고 불리던 선생님도 인정했던 너는 머리가 진짜 좋구나 이렇게 인정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1년 내내 모의고사를 100점을 맞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수능 있지? 고등학교 3학년이 가서 실제 수능이 됐을 때 둘 다 똑같이 두 문제 틀렸어요. 수능에서. 근데 그의 수능이 진짜 어려웠거든. 얘 계속 100점 맞던 애가 두 문제 틀렸으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얘도 두 문제밖에 안 틀렸었어요. 이랬던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얘는 그렇게 거의 8, 9등급을 1등급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했냐면요. 그 겨울방학 때 선생님을 만났던 그 겨울방학 때요. 선생님의 고등부 수학을 그때 5개 강좌를 개설해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 5개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 5개를 그때는 이제 하루에 1시간씩만 해서 하루에 5시간 듣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5개 다 듣고 집에 가서 그거 복습해야 되잖아. 맞아? 근데 되게 놀랍다고 생각했던 게 1년 내내 이만한 그 이면지 있지? 이면지가 2박스가 있었어. 절대 줄지 않아. 왜? 이면지는 계속 나오니까. 근데 걔가 공부를 시작하고 2달 뒤에 그 이면지를 바닥을 내는 거야. 그럼 너무 놀랍잖아. 근데 겨울이야. 공부한테 막 땀을 흘리면서 공부해.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이 수업 되게 못하는 애랬는데 내 수업을 다 듣고 있고 이렇게 미친 듯이 수업을 하네? 너 하루에 수학 몇 시간 하니? 이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하루에 수학 14시간 이상 시간대요. 이게 얼마나 독한 건 줄 아니? 서울대 애들도 과목을 섞어가면서 하루에 12시간 넘게 진짜 집중해서 공부한다는 건 진짜 힘들어. 근데 걔는 완전 집중해가지고 수학 한 과목에만 14시간을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왜? 딴 과목은 다 1등급이니까 수학만 신경 써도 되겠지? 수학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2달 동안 죽어라 겨울방학 1월 2월 하고 3월 모의고사에서 2등급 찍고 6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 찍고 그냥 쭉 1등급으로 갔던 그런 미친 친구도 본 적이 있어. 선생님이 만났던 친구 중에서 제일 독한 친구 중에 하나인데 그런 독한 애들이 몇 해요. 그 독한 친구들이 너희들 중에 나오길 바래. 선생님이. 알겠나? 제한은 있지만 그 제한은 악착같이 뚫고 들어가면 극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오픈되어 있는 거 있으면 최대한 교재 받아가지고 남들 한 권 풀 때 두 권 풀면 되는 거야. 그치? 예.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이동의 종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이동은요 크게 점대칭과 선대칭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점대칭은요 꼴랑 2개밖에 없어요. 원점 대칭, 점 대칭.
맞아? 우리가 배웠던 8가지 개념 중에서 점대칭은 이렇게 2개밖에 나머지는 전부 선대칭이에요.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X는 A 대칭, Y는 B 대칭. 전부 무슨 대칭이다? 선대칭이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점대칭과 선대칭의 풀이의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대칭은요 우리가 2가지 패턴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요. 자, 점 A를 점 P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여기에 A 다시 이렇게 오겠지. 자, 얘를요 A를 180도 회전 이동해서 여기에 도착했어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우리가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개념이야. 이과 애들이나 신경 쓰라고 그러는 거야. 기하 벡터 쪽 가가지고 신경 쓰는 거고요. 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바로 이 개념입니다. A라는 점과 A-라는 점의 중점을 딱 잡아냈더니 그 중점이 바로 뭐가 되더라? P가 되더라. 이것이 바로 점대칭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A, B 대칭은 공식 쓰는 것보다는 바로 중점을 이용한 직접 그림 그려 푸는 것이 더 쉽습니다 라고 얘기했지. 바로 그 원리가 되겠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9번째 개념 등장했습니다. 자, 선대칭의 원리야. 이게 제일 어려워요. 대칭이동에선 얘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직선 L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배운 이 8개의 직선이라는 건 막 X축 대칭, Y축 대칭, X는 A 대칭, Y는 B 대칭 뭐 이렇게 딱딱 이미 정해 있었잖아.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이 L은 잡다한 직선이에요. 예를 들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이런 직선들 있지? 마구잡이로 생긴 이 선에 대해서 내가 A라는 점을 대칭시켜서 A-에 위치했을 때 이 A-를 구하는 방법, 이게 바로 너희들이 배워야 될 까다로운 9번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를 풀 땐 제일 먼저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 A-라는 점을 가정해야 돼. 내가 구하는 목표가 A-지. 내가 구하는 목표를 이렇게 A, B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이게 1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럼 보자. 내가 A, B 가정했어. 그럼 나 이제 미지수 몇 개만 구하면 돼? 2개만 구하면 되지. 미지수 2개를 구한다 하면 조건이 몇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2개. 그 조건을 이 그림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조건이 보이네? 뭐가 보이냐면 A와 A-의 중점이 L 위에 있더라. 맞아요. 자, 2번째는 뭐야? A와 A-의 기울기는 직선 L의 수직이다. 이 2가지 개념을 이용해서 미지수 2개를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중점이 직선 위에 중점이 있더라. 기울기가 수직이다. 자, 그래서 요거 읽을 땐 이렇게 읽자. 적어 놓으세요. 중점은 직선 위에 기울기 수직.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어떤 묘한 직선이 있어. 여기에 내가 어떤 점을 가지고 있는데 대칭 이동한 점 A 다시 구하고 싶어요. 제일 첫 번째 뭘 합니까? 시작! A, B. 2번째 뭐예요? 중점은 직선 위에 기울기 수직. 다시 뭐라고? 시작! 중점은 직선 위에 기울기 수직. 요거 2개를 이용해서 미지수 2개를 구하면 된다. 다시 직선이 있어 대칭 이동 시키려고 해. 제일 먼저 뭘 한다? A, B. 2번째 뭐야? 시작! 중점은 직선 위에 기울기 수직. 됐죠? 자, 지금부터 요 녀석을 이용해서 우리 3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문제 풀고 가도록 하자. 다음 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선대칭 이동 연습 3문제 시킬 건데요. 자, 선대칭 이동은 보통 문제가 딱 요런 구조로 나와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너희들에게 훈련시킬 건 뭐냐면 이거를, 이 선대칭 이동은 막 이런 애들 있잖아. 풀이가 막 정신없이 푸는 애들은 나중에 자기가 뭘 푸는지 못 찾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는 연필을 제일 조금 대고 체계적으로 풀려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필기하는 방식 그대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점 A를 직선에 대해 이동시킨 점 B의 좌표를 구하는 게 나의 목표지.
내가 구해야 되는 점 B의 좌표를 딱 어디에 쓰셔야 되냐면 요 A라는 점 밑에 요렇게 쓰고 풀이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요 B를 딱 A라는 점 밑에 요렇게 딱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한눈에 쏙 들어와. 자, 미지수 2개 구하려면 식 2개 필요하겠지.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 중점은 직선이에요. 바로 뭐냐면 요게 이렇게 점 보이시지? 점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우리 요 점의 중점 구하기 쉬워 어려워? 쉽지? 이 직선 위에다가 중점을 막바로 대입해 들어갑니다. 3 곱하기 자 중점 구하면 x좌표의 중점은 뭐야? 2분의 a-4지. 요걸 보면서 그대로 중점을 써나가는 거예요. 2분의 a-4 플러스 자 이제 y좌표의 중점을 구할 겁니다. y자리에 대입해야 되니까 뭐라고 쓴다? 시작! 2분의 b 플러스 3 더하기 4는 0이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요 점 보고 중점 구해서 막바로 대입해서 쓴 거야. 여기까지 됐지? 식 밑에. 자 이제 두 번째 식 뭐가 필요합니까? 기울기 수직. 선생님 지금 뭐 하는지 알겠나? 쫓아가겠나? 기울기 수직이야. 자 그러면 요거 기울기 구하기 쉬워 어려워? 엄청 쉽지?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 구하는 방법 x2-x1분의 y2-y1 맞아요? 예. 얘들아 너 좀 대답을 좀 잘해주든가. 이 뜨아한 표정은 뭘까? 자 여기 이와 같이 두 점 있으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시작! x2-x1분의 y2-y1이에요. 자 그러므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4분의 b 마이너스 3이에요. 맞지? 그런데 이 기울기가 원래 있던 이 직선의 기울기의 수직이지. 원래 있던 이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3. 맞아요. 마이너스 3이지. 기울기가 수직일 때 선생님 뭐라 그랬어? 부호를 바꾼 역수라고 했지.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부호를 바꾼 역수면 3분의 1이 되겠네. 됐어요. 이게 최소한의 연필심 대고 푸는 방법이야. 그치? 그러면 이거 연립해서 AB가 돼서 식 정리해서 두 개 연립하면 AB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그래서 다음 내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끝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분수 싫어. 양변에 몇 곱한다? 2. 그래서 3a-12 플러스 b 플러스 4 플러스 8은 0 나오네요. 즉 3a 플러스 b는 넘어가면 몇 나오냐? 8, 9, 10, 11 에서 1? 예. 자, 요 녀석 풉니다. 자, 얘 자유로운 식의 변형에 의해서 얘 이렇게 올리고 얘 이렇게 올려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올려서 곱하면 3b-9는 a 플러스 4가 나와서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3b는 넘어가면 13이다. 두 개 연립해서 풀 거야. 그래 이 식에다가 나 3을 곱해야겠다. 9a 플러스 3b는 3이므로 두 식을 빼면 마이너스 10a는 10.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1. 자, a가 마이너스 1일 때 b가 몇 나옵니까? 4. 그래서 답 내면 몇 콤마 몇이다? 마이너스 1 콤마 4다. 이런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더라.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선생님이 말했던 포인트. 막 필기를 하지 마시고 A 밑에 딱 붙여서 B를 쓰시고요. 중점, 얘를 보고 중점을 구하면서 중점은 직선 위에 얘를 보고 기울기를 구하면서 기울기는 수직.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지금부터 똑같은 패턴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풀면서 푸는 방법 암기합니다.
두 번째 문제 다 푼 사람은 확인해 보세요. 3,6입니다. 혹시 잘 안 되는 사람은 지금 질문을 하십시오. 선생님 저 잘 이 문제 푸는 거 이해 안 가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다시 설명해 줄까? 괜찮아요. 다시 설명해 줄까? 네. 선생님이요. 3번 문제도 여기 식세고 옆쪽에 풀어놨습니다. 답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3번 문제도 답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혹 이해가 안 가는 건 지금 질문 받을게요. 우리 아직 풀고 있는 친구들에게 시간 좀 더 주자. 네. 어때? 외울 수 있겠지? 맞아? 외우십시오. 여기다 풀고 선생님 여기다 적어놨어요. 우리는 대공은 중간고사 평균이 몇 점 정도였니? 58점. 58점. 68. 되게 쉽게 나왔네? 52.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50은 넘었어요? 60 몇 점이요? 60. 쉽게 내시고. 선생님 가르치는 학생 중에 계룡고 2학년 학생이 있어요. 내신 점수 따려고 간 케이스 있지? 갔는데
점수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평균이 다 전교 평균이 27점? 그래가지고 60 몇 점 맞았는데 전교 6등 했더라. 5등만 되면 1등급인데 6등에서 2등급 나온 케이스. 그래서 이건 기말고사에 목숨 걸고 공부해서 1등급 올려야 되는 그런 케이스. 예, 그렇더라고요. 논리 되게 쉽게 나온 거네.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전교 평균이 고2 때 전교 평균이 수학 선생님이 말도 안 되게 수학 문제를 내셨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내는 선생님이 한 명 있었어. 우리를 배려한다고 주관식이 하나에 6점이었어요 보통. 근데 6점짜리 몇 개 나가면 점수 막 빨리 까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배려한다고 주관식을 3점으로 낮춰가지고 무지 긴 풀이가 나와 있는데 그걸 50분 만에 시험 문제를 33문제를 풀라고 낸 거야. 거의 수능급 문제를 50분 만에 풀라고 낸 거예요. 그래서 전교 평균 몇 점 나온 줄 아세요? 16점. 우리 반이 전교 1등부터 50등까지 5열반이었거든요. 우등반이었지. 우등반 평균이 24점인가? 그렇게 나오고 선생님 친구 중에 이제 8점 맞은 애들 한 명 있어서 나 수학 8점 맞았어. 막 교탁에 가서 좌절해가지고 막 외치고 있고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계룡고도 20 몇 점 되면 거의 그런 분위기지. 용남고등학교 2학년도 어떤 선생님이 수학 문제 내면 평균 20점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좌절감을 느끼겠지. 자, 그래서 열심히 합시다. 선생님들이 그래도 평균 50에서 60 맞춰주는 건 되게 감사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공원 피 터지는 게 이거겠다? 애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정말 비슷하겠구나. 너희 동점자 되게 많겠네? 그렇게 더 피말려요. 자, 그러면 우리야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에서 방정식 f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 a일 때 다음 중 도형 b를 나타내는 방정식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얘를 딱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1번 한번 볼까? 1번 딱 보니까 느낌이 와 나. 오지. 선생님이요 더하기 몇 빼기 몇 이런 건 전부 평행이동입니다 라고 했죠. 자, 이 식은요 원래는 f의 x, y는 0이라는 식이었을 텐데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3만큼 평행이동한 식이지. 맞아? 그래서 확인해보자. 얘를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하나, 둘, 세 개 이동한 게 b래. 맞니? 맞지. 그래서 얘는 b 나오네요.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식을 보는 거. 오씨! 두 번째 식 잠깐만. 평행이동도 들어가 있는데 우선 뭐가 적용돼 있어?